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뒤늦게 유럽이랑 미국을 강타하면서 진짜 한국이 거의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정말 한국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되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뉴스를 탔던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진짜 2020년은 국운 상승해라고 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는 대통령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제가 어저께 CNN을 보면서 저는 진짜 완전히 국뽕을 맞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사우스 코리아라는 말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모든 뉴스에 다 나와요. 국회 뉴스에서도 왜 한국처럼 못하냐. 모든 뭐 CDC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한국처럼 이렇게 하루에 그러니까 이 몇십만이 되고 10,000명 이상을 진단하고 한 지역을 통제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따라서 이렇게 그 질서정연하게 코로나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없거든. 그리고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한국처럼 가능하지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 서구 사회는. 서구 사회가 우리나라의 의료진처럼 봉사활동하는 사람처럼 공무원들이라든가 의료업계라든가 노동자들이 전부 이렇게 그 희생을 하고 정말 이렇게 그 과로고 목을 희생하면서 다 하는 나라가 어딨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는 철밥통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어떤 관료제 사회라든가 자기에게 딱 주어진 것만 하고 책임 권한을 최소화시키는 시스템 사회의 단점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서구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월급만 받고 어차피 쉬면 일 안 하는데 뭐하러 희생해요. 일 많이 해봤자 제가 더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무사한 일이 만연해 있거든요. 이런 속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놓은 거죠. 내 책임 아니라고. 예, 이런 면에서 진짜, 한국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고요. 진짜 전 세계에 찬사를 받을만 합니다. 예, 솔직히 삼성이나 LG나 현대는 해외 나가면은 자부심이라고 느끼지. 진짜 이 나라 조중동이나, 저기 종편은요, SBS나 밖에 내놓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외국 언론들한테 내놓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언론들이죠. 본인들도 좀 부끄러울 것 같아. 네. 진짜 오늘 빵 터진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경기방송에 그 김예령이라고 유명한 여자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딱 2번 대든 여자. 그러고선 욕을 엄청 먹었지. 근데 이 여자가 그 작년에 자기가 나올 때도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경기방송의 제어가가 영향을 미쳤다면서 헛소리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죠. 이 여자 잘하면은 저기 핑크당 갈 것 같다고. 어머. 입살이 보살이 됐네. 나 요즘 신기가 있는 것 같아. 네, 이 여자가요. 정말 그 미래한국당 비례 면접을 봤네요. 비례 면접을 보면서 자기가 몇 마디 했다고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자기가 제도권 정권 정치 안에 들어가가지고 싸우고 싶다고. 야, 그냥 문재인 대통령만 욕하면 정의의 사도가 되고 자기가 정의가 되니? 자기가 피해자가 되니?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나 자기가 그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해서는 하나도 죄책감이 없는 거죠. 진짜 이 핑크당에 딱 어울리는 인물인데요. 정말 국민들도 달라져야 돼요. 저런 인간들 절대 정치에 들어올 수 없게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20대 국회 철저하게 봤잖아요. 민주당에서 연립비례정당에 참여할 정당들은 17일까지 통보를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이틀이라는 시한이 남아있죠. 지금 녹색당은 약간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네, 미래당은 원래 하기로 했고 민생당도 하고 싶어 했죠. 근데 저는 오늘 그냥 제 개인적인 말씀을 할게요. 왜냐면 총수의 몰빵론이 굉장히 그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것과 더불어 좀 제가 저의 생각을 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 저는 이 녹색당의 이 비례를 보면서도 좀 놀라움을 느낍니다. 아, 저 사람들 국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네, 신장식 변호사 오늘 사퇴했죠.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죠. 왜냐면 조국 그 사태에서 얼마나 공헌을 많이 해주셨나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했고, 아, 저런 분 민주당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퇴하고 나서 그 과거 얘기하셨더라고요. 힘들었던 시절에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운전하면서 아이 양미육비 대줬던 이혼 후에 그 얘기 들으면서 아 너무 미안함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신장식 변호사는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저는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응원을 드려요. 근데 저 정의당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민생당의 의원들도 이제는 좀 정리돼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제 퇴출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이제 힘을 못 얻으니까 여기 정당에 올라타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총수가 다스베이다에서 몰빵론을 얘기했습니다. 왜 몰빵을 하지 않으면은 자유한국당의 표를 줄일 수가 없다. 핑크당의 표를 줄일 수 없다. 30% 정당 이상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연합정당 안에 모두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정의당이 뭐 다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총수의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이성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왜 총수는 저 30% 룰 안에 갇혀 있을까? 그 다음에 왜 그 총수의 안에 있는 굉장한 공포가 약간 패닉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한당이 매우 선전할 거라는 그 전제 하에서 나왔고요. 그게. 그 다음에 총수가 그거를 말하기 전에는 열린민주당이라는 변수가 없을 때였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총수의 말이 100% 맞아요. 열린민주당이 없으면. 근데 열린민주당이라는 당이 탄생되고 첫 주에 8.3%의 지지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열린민주당은 변수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저께 사실은 총수의 말에 어느 정도의 반론이 될 만한 어떤 자료가 나왔어요. 그 권승정 실장이 이번 주에 발표됐던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여론조사하고 뉴스원하고 엠브레인 여론조사, 그러니까 3월 11일, 3월 14일에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비례연합정당과 열린민주당을 다 넣어서 쫙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의석수를. 근데요. 연합정당이든 열린민주당이든 민주당이 민주당이 비례를 내지 않거나 민주당이 사라지는 순간 이 당이 몇 프로를 얻던 미래한국당의 의석수는 20석으로 고정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린 비례당이나, 그러니까 비례당이나 열린민주당이 없으면은 민주당이 40%를 얻어도 오히려 미래한국당한테는 도움이 돼요. 의석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3% 이상을 얻는 정당이 열린민주당이 하나 딱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상 미래한국당의 의석수는 10%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10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넣어도 미래한국당이요 20석을 안 넘어요. 웬만해서는 여러분. 막 27석까지 갈 수 있어 이랬잖아요. 열린민주당이 들어옴으로써 20석이 안 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여연대 의석 계산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직접. 그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연합정당을 가든 열린민주당을 가든 비례연합정당과 열린민주당이 둘이 황금분할로 그 의석수를 나누던 득표율을 나누던 미래한국당은 이미 고정치가 확 내려간 거예요. 열린민주당 때문에. 근데 그 총수가 몰빵을 하자라고 하는 그 몰빵론에는 시민을 위하여만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총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열린민주당을 언급하면은 민주당이랑 구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낙검수의 프레임에 끼니까 많은 부분에서 총수는 지금 일단 1단계의 스텝을 띄워야 되니까 정의당도 계속 들어오라고 하는 그 과정들은 제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총수가 미래한국당의 의석수를 줄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지금 시민을 위하여 이 당에다가 모든 그 정당들이 올라타고 거기에 몰빵을 하는 거다라는 말은 옳지 않아요. 이론상으로. 왜냐하면 시민을 위하여 연립비례정당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이 설령 그 퍼센테이지를 서로 둘이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요. 미래한국당의 의석수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민주세력이 40%든 45%든 50%든 그 포션을 서로 나누기만 하면요. 미래한국당의 값은 고정값이 돼요. 다시 말해서 열린민주당 하나의 존재만으로도 3% 이상을 득표하거나 그 이상을 득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미래한국당의 의석수는 확 줄어요, 여러분. 그 와중에 열린민주당이 지지율을 많이 받게 되면요. 미래한국당의 의석수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한 15석 정도까지. 그러니까 기적의 황금 분할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몇 프로를 받느냐에 따라
미래한국당의 의석수가 움직이는 그 편차가 훨씬 큽니다. 그러면 무엇이 좀 더 질적으로 나은 선택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열린민주당에 몰빵하는 게 100% 200% 나은 선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만약에 비례 후보를 잘 뽑을 경우에는 저는 정의당이나 다른 당들이 저는 열린민주당에 표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 거의 무한대급인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총수가 수학적 계산을, 확률 계산을 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연동형 확률 계산. 내가 30 먹으면 네가 60이 되고 이런 연동형 확률 계산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계산을 좀 더 그러니까 함수 계산처럼 위로 치고 올라가는 좀 더 긍정적이고 무한대로 치고 올라가는 그래프를 볼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0%가 넘었어요. 민주당의 지지율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은 그 미래한국당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핑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뭐 140%, 150석 넘으면은 민주당은 더 어떤 것도 볼 게 없어요. 어차피 민주당은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비례를 두세 석밖에 못 받아요. 자, 그러면 민주당은 완전 지역구에 몰빵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150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 나머지 정당 득표율을 누구에게 주는 게 가장 베스트냐 했을 때 저는 열린민주당한테 20석 이상을 받을 수 있게끔 40% 이상을 몰아준다고 하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와 국정후반부는 정말 너무너무 든든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는 공수처장 못 뽑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상태라고 한다면. 좀 더 질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면, 질적인 몰빵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열린민주당이 더 나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사실은 비례를 그 소중한 사람들을 뽑아놓고서는 못 뽑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립비례 정당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그 번호가 후순위를 밀린다고 하면 민주당의 그 비례 의원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치면은 많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는 열린민주당으로 투표를 선회할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연립비례 정당에서 민주당이 몇 석을 가져가고 몇 순위에 배치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너무나 후순위로 갈 경우에 저는 열린민주당의 쏠림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설령 그것이 안 돼서 비례연합정당과 열린민주당이 황금분할로 나눈다 하더라도요, 미래한국당은 변화가 없어요. 왜? 열린민주당이라는 그냥 그 자체 존재만으로도 이미 미래한국당은 8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총수가 정확한 정보를 청취자들한테 전해주지 않았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저는 이걸 답을 달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결과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존재하고, 첫 주에 지지율이 8.3%나 나온 이 정당,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정당에 대해서, 전혀 변수로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그 확률 계산기 안에 열린민주당이 제외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백분율이라는 안에 존재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아쉽고, 그걸 제외한 상태에서 하나로 몰빵하다라는 거는 시민의회에 몰빵하라는 건데, 저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동의할 수 없는, 정서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서 총수가 몰빵하니까 사실은 이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많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김정부의 시선 집정에 총선 청계조서 1탄이 방송됐는데 여러분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선거다.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지배 세력과 지배 구조가 탄핵 이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앞으로 그걸 극복하고 가느냐의 기로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게 민주당이 승리하느냐, 핑크당이 지느냐, 누가 이기냐, 누가 몇 석을 얻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번 총선은 거의 대선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은 한 명도 빼주려고 다 참석해야 됩니다. 다 참가해야 돼요. 저 그런 면에서 정말 사람들이 온몸을 바칠 수 있게 정말 이 비례대표가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는, 정말 21대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찍을 수 있게 되는 판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죠.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